여러분은 혹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70대인데도 20대 못지않게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 80대인데도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나이는 들었지만 전혀 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겨우 60대인데 벌써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다가 하루가 가고 병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외출이 되어버린 분들이죠.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취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노후 30년, 어쩌면 4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취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봐야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첫 1개월은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보고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확실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도 똑같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는데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 이상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죠. 은퇴 후 5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급증합니다. 평생 직장에만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취미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골프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죠. 그런데 골프가 정말 노후에 좋은 취미일까요?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은퇴 후 제한된 수입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에요. 골프는 기록이 남고 점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90타, 누구는 100타. 젊을 때는 이런 경쟁이 재미였지만 나이 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기대는 여전하니까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에 좋지요. 하지만 70대, 80대의 험한 산을 오르는 건 위험합니다. 매년 산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입니다. 무릎도 상하고 낙상 위험도 큽니다. 낚시는 어떨까요? 조용하고 좋아 보이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피로도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자극적인 취미가 좋습니다. 신나는 운동, 스릴 있는 활동,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임. 이런 것들이 활력을 주지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 무리하면 사흘을 쉬어야 해요. 둘째, 마음이 변합니다. 더 이상 남과 경쟁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온함을 원하게 됩니다. 셋째,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취미는 이런 것들이에요. 느린 취미,
꾸준한 취미, 마음이 편해지는 취미, 혼자 해도 충분히 즐거운 취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취미. 그런 취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취미 첫 번째, 책 읽기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것만큼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취미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병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5%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앞뒤 내용을 연결하고 상상하고 공감하고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유지되듯이 뇌도 써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책 읽기만큼 종합적으로 뇌를 쓰는 활동이 없어요. 노년의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배우자마저 없다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자와 대화하고 주인공과 함께 여행하고 등장인물들의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책은 친구가 되고 어떤 책은 스승이 됩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읽으면 혼자 사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읽을 책이 너무 많거든요. 책을 읽으면 평생 배우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죠. 역사책을 읽으면 과거를 이해하게 되고 과학책을 읽으면 우주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소설을 읽으면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요. 시를 읽으면 언어의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울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직장일에 쫓기지 않고 시험 걱정도 없이 순전히 알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배우는 거죠. 책 읽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얇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100페이지 안팎의 짧은 책이 좋습니다. 완독의 경험이 중요해요. 둘째, 재미있는 책을 고르세요. 좋은 책보다 재미있는 책이 먼저입니다. 추리소설이든 역사소설이든 수필이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매일 읽으세요. 하루 10페이지면 됩니다. 10페이지는 10분이면 읽어요. 1년이면 3650페이지, 책 15권 정도 됩니다. 넷째,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책을 사면 부담이 되지만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요즘은 전자책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요. 다섯째, 독서 모임에 가입하세요. 혼자 읽기 힘들면 같이 읽으면 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 많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취미는 걷기예요. 이것도 너무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걷기야말로 노년의 가장 완벽한 운동이자 취미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당뇨병 위험은 50% 줄어들고요. 뇌졸중 위험도 27% 감소한다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요? 오히려 걷기가 좋습니다. 적당한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을 보호한다고 해요.
물론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오히려 약입니다. 골다공증도 예방하고요. 걸을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이 뼈를 자극해서 뼈 밀도를 유지시킵니다. 잠도 잘 오게 되지요. 낮에 햇빛을 쬐며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걷기는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 없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걸으면 생각도 정리되지요. 집에만 있으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걱정도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걸으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정리되지요. 많은 철학자와 작가들이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산책했고 이 시간에 위대한 철학을 구상했습니다. 베토벤도 매일 오후 긴 산책을 했고 이때 많은 곡을 구상했지요.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세상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TV와 소파, 침대와 부엌. 그게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걸으면 세상이 열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되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노인분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출근하는 젊은이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아요. 걷기를 시작하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화가 좋지만 꼭 비싼 신발일 필요 없고 발이 편하면 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고 습관이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나가면 몸이 기억합니다. 셋째, 처음엔 짧게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넷째, 여러 길을 개척하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걸으면 지루하겠죠? 오늘은 공원, 내일은 냇가, 모레는 동네 골목길. 다양한 코스를 만드세요. 다섯째, 만보기를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걸음수를 보면 성취감이 생겨요. 하루 5천 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1만 보 이상 걸으려 하지 마시고요. 여섯째, 날씨 핑계 대지 마세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걸어도 좋고 너무 춥거나 더우면 쇼핑몰을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조용히 삶을 바꾸는 취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깊이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진 취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작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년에 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왜 글을 써야 할까요? 첫째, 기억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나라가 발전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직장에서 일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글로 남기면 영원히 보존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나아가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둘째,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비로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 선택이 옳았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글을 쓰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유입니다. 글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생각이 깊어집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흐릿합니다. 그런데 글로 쓰면 명확해져요. 애매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럼 글로 무엇을 쓸까요?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생각한 것들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5줄이면 충분해요. 자서전을 쓰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노트에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나씩 적어가세요. 6.25 때 어땠는지, 첫 직장은 어땠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자식 키울 때 어땠는지. 한 달에 한 편만 써도 1년이면 12편의 이야기가 쌓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보세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옛 친구에게, 심지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꼭 보내지 않아도 돼요. 쓰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시도 한번 써보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율 맞추지 않아도 되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을 3줄로 적으면 그게 시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공책 한 권과 펜 하나면 됩니다. 아니면 컴퓨터로 해도 좋아요. 요즘은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맞춤법 틀려도 되고 문장 어색해도 됩니다. 내 생각을 내 말로 쓰면 그게 좋은 글입니다. 조용히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는 그림 재능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림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주는 선물이 뭘까요? 첫째, 집중력이 생겨요. 그림을 그릴 때는 오로지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붓을 잡고 물감을 묻히고 천천히 색을 칠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걱정도, 불안도, 아픈 곳도 있습니다. 일종의 명상입니다. 둘째, 성취감을 느낍니다.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면 뿌듯합니다. 잘 그려서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게 기쁩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거나 자녀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수십 가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하늘도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을 그릴까요? 수채화가 좋습니다. 준비물도 간단하고 실수해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꽃그림 뭐든 좋아요. 색연필화도 좋고요. 더 간단합니다. 색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되니까요. 가볍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추천합니다. 그림과 글씨의 중간입니다. 좋은 문구를 예쁘게 써서 액자로 만들면 훌륭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초보자용 그림 강좌가 많고 문화센터에서도 그림 수업이 많습니다. 함께 배우면 더 즐겁죠. 노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이 나이에 악기를 배워요? 네,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리듬을 맞추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배우는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많이 쓰는 피아노나 기타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은 즐겁죠.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운 악기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악기가 좋을까요? 우쿨렐레를 추천합니다. 작고 가볍고 배우기 쉬워요. 몇 개월이면 간단한 노래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카도 좋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 꺼내서 불 수 있어요. 옛날 노래들 연주하면 추억도 떠올릴 수 있지요. 피아노도 도전해보세요. 어렵다고요? 클래식 연주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동요, 찬송가, 가요 정도면 됩니다. 전자 피아노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삶을 깊이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다른 취미는 원예입니다. 화분 하나 키워보셨나요? 식물을 키우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식물이 주는 마음의 위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식물에게 물을 줍니다. 잎을 만져보고 새순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은 일상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잘 돌보면 잘 자라고 소홀히 하면 시들어가죠. 정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무엇보다 식물을 키우면 나도 함께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죠. 작은 씨앗이 싹을 틀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지고 꽃이 피는 과정. 이 모든 게 경이롭습니다. 무엇을 키울까요? 처음이라면 허브를 추천드려요. 바질, 민트, 로즈마리. 키우기 쉽고 향도 좋고 요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도 좋아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키우기 정말 쉽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모으는 재미가 있죠. 텃밭을 만들어 보세요. 아파트라면 베란다의 화분으로, 주택이라면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것들을 직접 키워서 먹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꽃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으면 1년 내내 정원이 변합니다. 봄에 펜지, 여름에 봉선화, 가을에 국화, 겨울에 동백. 노년의 삶을 바꾸는 조용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다른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은퇴하면 이제 쉬어야지, 봉사는 무슨. 하지만 봉사야말로 노년에 가장 보람 있는 활동입니다. 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뭘까요? 첫째,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은퇴하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회사에서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도움 필요 없다고 하고 사회에서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요. 내가 가면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일로 누군가가 도움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봉사활동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를 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게 되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몸을 씁니다. 이 모든 게 건강에 좋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베푼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런 감정들이 우울증을 막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봉사활동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다 같이 남을 돕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나이, 학벌, 직업 상관없이 평등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며 생긴 친구는 오래가지요. 같은 목적,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니까요.
무슨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재능 기부를 하세요. 평생 일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하면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글을 잘 읽고 쓰면 글 읽고 쓰기 어려운 이웃, 즉 시각장애인, 외국인, 저학력 성인을 위한 한글 교육이나 책 낭독해주는 봉사. 외국어를 하면 다문화 가정 지원. 내가 가진 걸 나누면 됩니다. 도서관 봉사도 좋아요. 책을 좋아한다면 도서관에서 책 정리, 대출 도움, 어린이 책 읽어주기 같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봉사도 있어요. 안내 데스크, 휠체어 밀어주기, 환자와 대화 나누기 등.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환경 봉사도 있어요. 하천 청소, 공원 가꾸기, 재활용 분리수거 도움. 지구를 위한 일입니다. 멘토링도 좋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고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대화하면 나도 젊어집니다. 조용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다른 노후의 취미, 사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의 매력, 뭘까요? 첫째,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그냥 지나치던 풍경이 작품이 되지요. 아침 햇살, 비 온 뒤 물방울, 골목길의 고양이, 시장의 풍경. 모든 게 사진이 됩니다. 둘째, 추억을 보존합니다. 사진은 시간을 멈춥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이 풍경을, 이 감정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요. 나중에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취미의 매력 세 번째는 산책과 결합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러 밖에 나가면 좋은 피사체를 찾아 걷게 되죠. 운동과 취미가 합쳐지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무엇을 찍을까요? 풍경을 찍으세요. 계절의 변화, 하늘의 모습, 나무와 꽃. 자연은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일상도 찍어보세요. 아침 식탁, 골목길, 시장, 카페.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람을 찍어도 좋아요. 손주들, 배우자, 친구들. 함께하는 순간들을 남기세요. 스마트폰 사진 수업도 많은 거 아시죠? 문화센터에서 온라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노인 사진작가들도 많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다른 노후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이게 무슨 취미냐고요? 하지만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는 요리는 전혀 다릅니다. 요리의 새로운 의미, 뭘까요? 첫째, 창작입니다. 먹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레시피가 무궁무진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음식, 외국 음식, 디저트. 도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뿌듯하고 실패해도 경험이니까요. 취미로서 요리가 주는 의미 두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직접 요리하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염분 조절하고 신선한 재료 쓰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지요. 요리 취미의 의미 세 번째, 나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웃에게,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음식만큼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음식에 도전하세요. 빵 굽기, 케이크 만들기, 피자 만들기, 수제비 만들기, 김치 담그기. 건강식을 연구해 보세요. 당뇨에 좋은 음식, 혈압에 좋은 음식, 관절에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레시피도 개발해 보세요. 전통 음식을 배워보시는 것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손맛을 재현해 보는 겁니다.
전통 장 담그기, 전통 떡 만들기, 전통 한과 만들기. 요리 수업도 좋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요리 강좌가 열려요. 같이 배우고 같이 먹으면 더 즐겁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취미는 명상과 요가입니다. 나이 들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되지요. 명상과 요가는 그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돼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어요. 불면증이 완화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바쁘게 살아오며 놓쳤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인 요가는 격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몸의 소리를 들으며 합니다. 요가를 하면 몸의 유연성이 좋아져요. 굳었던 관절이 풀리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죠.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호흡도 좋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지게 되죠. 문화센터, 복지관의 노인 요가 수업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시니어 요가 영상이 많아 집에서도 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취미를 찾았다고 끝이 아니죠. 취미를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를 지속하는 비결이 뭘까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 동안만 매일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하세요. 책을 하루 100페이지 읽으려 하지 말고 10페이지부터. 걷기를 1시간 하려 하지 말고 10분부터. 작은 성공이 쌓여야 큰 성공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침 9시는 책 읽는 시간, 오후 4시는 걷는 시간. 정해진 루틴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집니다. 달력의 표시에 기록해 보세요. 책 읽은 날은 빨간 동그라미, 걸은 날은 파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끊기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세요. 어떤 취미든 동호회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사진 동호회, 봉사단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도 많습니다. 함께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지속도 쉬워져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들도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요리 카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세요. 그리고 막연히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책을 많이 읽자가 아니라 1년에 20권 읽기. 걷기를 하자가 아니라 매일 5,000보 걷기. 글을 쓰자가 아니라 한 달에 한 편 자서전 쓰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얼마나 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못했으면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조정하시고요. 목표 달성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먹기, 영화 보기, 새 책 사기. 작은 보상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몸이 안 좋은 날도 있고 마음이 안 내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매일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게 낫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취미를 바꿔도 되고요. 어떤 취미가 맞지 않으면 다른 걸 시도하세요.
책이 안 맞으면 그림을, 걷기가 힘들면 요가를.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면 내게 맞는 걸 찾게 됩니다. 계절에 맞춰 조정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하는 취미,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하는 취미. 계절마다 다른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35년이 남습니다. 70세에 은퇴해도 30년입니다. 30년이면 아기가 태어나 30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노인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책을 읽고, 걷고, 그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배우고, 성장하는 노인이고 싶으신가요? 노년의 취미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닌 생존의 도구입니다. 물과 음식이 몸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취미는 정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건강보험이 병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취미는 무료함과 우울증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축이 경제적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취미는 정신적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 의미 있는 노후. 그건 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꽃처럼 아름답고 나무처럼 단단하고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기를 바랍니다.